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고 늘려주는 모두의 추천주 장마감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글로벌 시장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말이죠. 뉴욕 시장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승했어요.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이 조금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번 FOMC 회의에서 조금 이제 평화적인 어떤 비둘기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S&P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게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미국이나 중국 어떤 그런 무역 전쟁과 관련된 그 양상인데, 이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다른 구조, different structure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사실상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째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죠. 그리고 두 번째 방탄소년단. 사실상 방탄소년단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하는 애들인지. 그런데 이 친구들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 먼저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관련 자료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주구장창 들어오다가 조금 빠졌네요. 어쨌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오늘 좀 크게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간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저점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피 보시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점들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물론 좀 떨어지긴 했으나 포인트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들,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요거는 이제 저번 시장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요렇게 흘러가면서 코스피 시장 어떤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요 정도 선에서 큰 어떤 변동폭은 없을 겁니다.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선에서 주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련 자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다. 더불어서 뭐 투신까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자, 요렇게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한층 코스피와는 다르게 오늘 시장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 내에서 큰 변화 없이 이탈 없이 주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 내를 유지를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번 시장이 좀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까지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눈여겨보았어야 될 그리고 오늘 좀 큰 이슈를 모았던 특징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진이라는 종목. 이 우진이라는 종목은 풍계리와 관련이 있어요. 풍계리의 핵실험장이 폭파된 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이 핵실험장 폭파 자체가 24일 오후에 실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우진이라는 종목 상한가. 자, 빵. 갭상승 띄워서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슈였다는 거죠.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자체가.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24일 오후에 유력하다라고 폐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를 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좀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차트상으로 뭘 분석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슈 때문에 폭파 이슈 때문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넘어서 차트 분석을 넘어서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 우진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죠. 메가 MD. 이것은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를 좀 이상해요. 주가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 선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다가 터트립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작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메가임디라는 종목 자체가 방탄소년단과 그렇게까지 큰 관련은 없거든요. 사실 이 종목보다 더 관련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조금은 어떤 작업들이 좀 들어간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상 이건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잡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알렸죠. 요렇게 특징주 한번 알아보고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총평입니다. 자, 총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슈
중요한 이슈였죠. 풍계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경협 이슈인데, 이거 남북경협 이슈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차례의 파동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드렸습니다. 영상을 계속적으로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시키면서 껑충 뛰어났어요. 이 남북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주가를 좀 한 차례 뛰어났어요. 요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6월 달에 있을 북미 회담, 그리고 뭐 나아가서 추가적인 남북 회담이 있다면, 요 녀석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파동을 한 번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파동. 남북경협주를 언제까지고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따라야 됩니다. 해당 기업이 얼마만큼 더 성장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더 이윤을 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른 어떤 개인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들이 쏠리는 종목을 매수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데,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남북회담을 하고 북미회담을 하고 평화적으로 나아가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하게 됐을 때에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마지막 힘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분석을 해 드립니다. 남북경협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남북경협주들은 단발적으로 가져가셔라. 투자하실 때는 단발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순환매 장세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아야 될 섹터들,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렇게 네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노려야 한다. 지금 굉장히 남북경협에만 쏠려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 뿐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보시게 됐을 때 이 IT 종목에서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주었어요. 자, 제약바이오, 오늘은 폴루스 바이오텍, 그리고 인스코비, 그리고 뭐 신라젠,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에서는 뭐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가MD, 그리고 FNC 엔터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요. 중국 소보시즈도 뭐 마찬가지죠. 호텔신라, 또 뭐 있죠? 뭐 하나투어. 이렇게 지금 이 네 가지 섹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추천주 영상 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섹터들, 이 네 가지 섹터, IT, 제약바이오, 엔터, 그리고 중국 소비주 아직 유효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IT를 좀 추천드리고, 물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아직까지 안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마지막 끝물에 좀 잡아먹고 그 다음 거를 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그 다음을.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의 추천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